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언론 매체인 데일리안의 특집 기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정은 환영받을 수 없는 자. 전쟁으로 죽어간 희생자들 약 260만 명. 김정은의 답방을 앞두고 한국의 때 아닌 김정은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시민 환영단, 백두칭송위원회 등 환영단체가 오후 죽순처럼 등장했고 급기야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위인이라는 외침이 울렸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김씨 일가의 손에 묻은 희생자들의 피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짙으며 김정은은 그에 따른 사죄는커녕 오히려 남한의 책임을 지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왜 김정은이 환영받을 수 없으며 또 그래야만 하는지 김씨 일가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을 헤아려 봤다. 서울 전쟁 기념관의 내부 전시는 허국 추모실에서 시작된다. 복도의 벽과 천장을 따라 가득 채운 별빛들은 허국 영령들의 얼과 용기를 의미하며 복도 주황에는 백과사전만큼 두꺼운 전사자 명부가 놓여 있다. 통로를 들어가면 창조라는 제목의 거대한 조형물과 더불어 전사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되짚는 영상작품이 눈에 띈다. 몸이 건조한 검은 바탕에 주변에서 흔히 들어볼 법한 이름들이 1초에 한 명씩 빠르게 지나갈 뿐이지만 이름 하나하나가 지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6.25의 주범이 김일성 전 북한 주석임은 명백한 교과서적 사실이다.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꾀한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폭풍이라는 작전명의 전면적인 남한 침공을 개시했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따르면 6.25로 한국군 유엔군의 총 17만 8,569명이 전사했다고 밝혀있다. 이어 부상자는 55만 5,022명에 달하고 4만 2,769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혀갔다. 종합 77만 6,360명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당시 전사자들의 평균 신장이 165cm이고 이들의 시신을 일렬로 나열했다고 가정하면 그 길이는 총 295km에 달한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 위인맞이 환영단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쳤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상남도청까지 닿는 길이다. 전사자들의 이름을 1초에 하나씩만 살펴도 총 49시간 36분이 소요된다. 민간인 피해는 더 참혹하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따르면 전쟁 중 민간인 피해는 사망자 24만 4,663명, 피학살자 12만 8,936명, 부상자 22만 9,625명, 피랍자 8만 4,532명, 행방불명 30만 3,312명으로 총 99만 명이 삶의 파괴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광주시 시민이 전원 사망하거나 용인시 시민이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죽거나 다치는 셈이다. 김일성의 명령으로 전장에 나온 북한군 피해도 뺄 수 없는 문제다. 통계 생산자에 따라 차이는 다소 있지만 미군 측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쟁으로 약 52만 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의 실종자, 포로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중공군 인명피해는 사망 약 15만 명에 부상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토록 무거운 전쟁 범죄에 책임을 지고 있는 현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6.25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죄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한국 전쟁을 조개반 전쟁으로 부르며 정전 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전승절로 제정해 매년 성대한 기념식까지 벌이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7일 조개방 전쟁 참전 열사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참전 열사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과 영적 위후는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날 곳이라며 인민군 병사들을 추모했다. 또 중국 인민군 열사농원을 찾아 화환을 전달하고 6.25에서 전사한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익 묘를 찾아 추모하고 묵상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해 6월 25일 특별 사설을 통해 조선 전쟁은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세계 지배 야망을 실현할 목적 밑에 도발한 범죄적인 침략 전쟁이었다고 했다. 2016년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했어도 미제가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 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며 미제국주의자들과 이승만 괴뢰 도당은 국군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불의의 무력 침공을 감행했다고 사죄는커녕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냈었다. 아울러 북한에서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은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당의 최종 목적을 온 사회를 주체 사상하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고 명시하며 조카통일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우지 없이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서울에 방문할 경우 현충원에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6.25 전쟁 호국 용이 묻힌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역사관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급냉 사태를 우려해 6.25의 책임을 묻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일본에는 관계 악화를 불사하고 연일 과거사 사죄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책임의 책자도 꺼내지 않는 것은 당면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왜 환영할 수 없는 자인지 데일리 아니 특집 기사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